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 이 관련된 해석인지 몰라도 이제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 자금이 순환하면서 기술주 하락, 비기술주 상승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또 시즌2로 접어들었죠.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우리 증시에서는 어제 외국인들이 일단 순매수로 출발했는데,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 매수하고 이제 상당히 좀 독특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또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와 비기술주의 어떤 변화가 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업종별 변화가 생기는지 또 외국인들이 여기에 연동이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보면 다우는 0.9% 그리고 러셀 2000도 0.9% 올랐잖아요. 근데 반면에 나스닥이 0.8% 빠졌거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11개 업종 중에서 통신 네트워크, 기술주 빼놓고 9개 업종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빅테크라든가 이런 대형 기술주 쪽에서 자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이동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뉴스들을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우선 기술주 빠지는데 일부 영향을 준 건 아마 트럼프와 머스크 갈등도 있을 거예요. 이거 감세안 놓고 막 서로 비판하고,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 회사에 보조금 지급하는 거 검토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이 머스크 출방할 거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하고 있고, 양측의 갈등이 또 불거졌죠. 특히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머스크 회사가 타격받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많이 빠졌고, 이게 전체적으로 기술주 분위기 깰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를 자극을 했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했거든요. 이게 토탈 이제 거의 5조 달러 정도 되는 건데,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한 3조 5천억 달러 왔다 갔다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경기 부양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재정 적자 확대되는 쪽에 더 비중이 커질 거다. 시장이 바라보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이날은 경기 부양 쪽에 더 반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1개 업종 중에서 9개 업종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경기 부양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일단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이제 하원 절차가 또 남아 있고 이 상원에서 통과되는 것도 법안 수정이 45번인가? 그렇게 돼서 누더기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원까지 통과가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오늘 증시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고, 저는 이 세 번째 이게 기술주 하락을 유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주정부에서 AI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AI 너무 규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안이 있었는데 이게 수정이 돼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규제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초 이제 AI가 규제 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AI 산업이 조금 규제 속에서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미증시에서는 이게 돌아가기 전에 미국 언론에서는 되게 많이 다뤄지는 뉴스였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게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기술주 약세 중에는 아마 이 내용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도 시황에 오늘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관세 유예 기간 종료 다가오니까 이제 또 센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최근에 지지부진하게 협상하는 것 같으니까 일본의 관세 24%가 아니라 35%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압박을 가했고요. 그리고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는데 살짝 이전보다는 톤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매파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이런 거였다면 오늘은 관세 아니었으면 지금쯤 금리 내렸을 거다. 그리고 7월 금리나 이거 원래 같은 톤이면은 그거는 좀 빠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텐데 데이터 봐야 알지 이렇게 해서 약간 톤을 낮추는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최소 9월에는 금리 내리긴 내리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근데 다만 이제 이날 경제지표가 워낙 또 괜찮게 나와서 국채 금리는 좀 내려가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7월 초반까지는 증시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 약간 좀 둔해지더라도 당장은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런데 기술주 쪽보다는 좀 다른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술주, 비기술주 쪽으로 자금 순환이 나타났고 거기에 이런 뉴스들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슈가 뭐냐면 7월에 미증시가 강했어요. 최근 들어서 보면 한 번 빼고 2014년 빼놓고 7월 다 올랐거든요. 최근 10년 동안 7월 다 올라갔고 반면에 8월, 9월은
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7월 같은 경우는 그 날짜 상반기, 그러니까 7월 반으로 쪼갰을 때 15일까지가 더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미증시는 통계적으로 보면 좀 강할 거다. 왜냐면 이게 뭐 반기가 끝나면 반기 이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수가 시작된다. 이런 게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강했다가 이제 휴가 가면서 매수세가 좀 쉬면서 좀 주춤거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석하긴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강할 텐데 좀 덜 오른 게 뭐 있지? 뭐 이런 걸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지표로는 미국의 구인 건수,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나오는데 이게 사실 또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도 길게 설명할 게 있는데 그냥 오늘은 다른 게 많으니까 심플하게만 넘어가면 의외로 예상과 달리 구인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 지표가 이제 좋아진 걸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가 48.8이었는데 49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50 이하니까 여전히 이제 수축 국면이긴 한데 숫자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는 거는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긴 하죠. 원래 ISM 제조업 지수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연동이 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지표는 오늘 다행히 잘 나왔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7월에는 금리 인하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 지표는 이게 좀 무난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특히 반도체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빠졌고 테슬라 빠진 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이런 거 빠진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AI 규제 이거 관련된 이제 법안 때문에 좀 빠진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애플이 오늘 이제 플러스가 났는데 그 AI 관련된 업체에 기술을 적용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애플은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자금 순환 이슈도 있고 해서 뭐 오늘 놀러 다닐 때 그러니까 리조트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행주들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태양광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산 태양광 기술을 적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세금 물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어요 오늘. 예, 그거 삭제하기로 해가지고 또 그 관련해서 또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특징적인 게 자동차주, 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이런 자동차주들이 또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도 이게 또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지난주 버전으로는 대형주 쪽에 자금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고 중소형주 쪽엔 자금이 오히려 유출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형주가 빠지고 중소형주로 갔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성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자체는 대형주 쪽으로 또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니까 이쪽으로 들어갔던 게 있어서 오늘 아마 일부 포지션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이게 추세가 되는지 여부는 한 2, 3일 정도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여전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4조 달러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완전히 특히 빅테크가 끝났다라기보다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자금 순환 쪽에 가깝다. 뭐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7월 들어서 매수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놓고 보면 월요일 빼고 외국인들이 다 매도하는 순매도 우위를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근데 이제 특징인 게 뭐냐면 대형주는 계속 매도해요. 그 대형주는 5일 연속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형주군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형주군이라고 하면 보통 증권주나 건설주나 뭐 이런 것들이 중형주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쪽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형주 1,400억 팔았는데 중형주를 1,900억. 이거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주보다 중형주의 거래를 더 많이 순매수 기준으로 매매 기준으로 숫자가 저렇게 잡히는 건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불안한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형주를 왜 팔았지? 저게 뭐 선물 옵션 때문에 판 건지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제 조금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건 대중도 다 매수하는 게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건 반갑지만 저 흐름에서 대형주를 아직까지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불안정하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대형주들 쪽까지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요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보면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구분해 놓고 보면 어제 코스피 중형주 지수는 무려 2%나 급등을 했어요. 연중 고점 경신했거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3,13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그 근처 가면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형주는
계속해서 이제 랠리가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4월 관세 이슈 이후에 주요 종목군들에 보면 중형주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대형주가 그 다음이고 소형주가 가장 아래에 있는데 지금 어제 버전으로 보면 대형주가 둔하고 중소형주 그러니까 이쪽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미증시도 보면 대형주보다 이제 작은 시총 좀 작은 쪽으로 로테이션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증시와 우리 증시의 어떤 하나의 고정으로 이런 쪽으로 쭉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바뀌는 건지 특히 오늘 삼성전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은근히 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2분기 다음 주에 실적 나올 텐데 2분기 잠정 실적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건 부정적인 뉴스인데 AI 칩 관련해서는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중에 이제 어떤 쪽을 택하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른 쪽에 수급 블랙홀을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추이를 보면서 또 이런 어떤 그 업종별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 기존의 조방원에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좀 분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매수 자금을 어느 쪽에서 받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이런 변화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냥 계속 박스권. 예, 이게 780, 790 요 저항을 넘겼나 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기간을 보면 저게 이제 제가 박스권 친 구간의 수급 동향인데 오락가락해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날보다 매도한 날 비율이 2배가 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매도한 날의 비율이 더 높고 기관은 뭐 매수 우위를 보이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쭉쭉 매수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최근 5거래일 동안은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면 하루 한 번씩 굉장히 센 매수를 붙이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ADR 부담이 낮은 수준이라서 가격 부담이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종목 장세가 좀 붙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빌드업, 옛날식으로 표현하는 이제 매집인데 지금 저는 이제 빌드업이라고 표현하는데 7월 들어서 이제 매수가 이제 좀 붙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코스닥 쪽에 업종 종목 변화 좀 집중적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방원, 예, 최근에 이제 조선주, HD 현대중공업 기준으로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좀 흘러내렸다가 반등했다.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형태죠. 그 다음에 방산,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호재성 재료 나오고 나서 그때 빠지고, 그러니까 조방원이 주가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완전히 끝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2차 전지 올라갈 때 생각해 보면 이거 끝났구나. 그래서 거의 몇 주를 안 가다가 그 다음에 느닷없이 또 올라가고 이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세를 보면 조방원의 어떤 자금이 집중되던 시기는 분명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상법 개정 이슈로 그 금융이라든가 지주회사 이런 쪽으로 넘어갔는데 관련된 종목군들도 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 오른 종목군들, 미국에서 오늘 그렇게 됐듯이 안 오른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업종별 수급 변화에 이제부터는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업종별 순환, 우리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제 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 굉장히 압박을 세게 할 거거든요. 발언으로. 장관들은 이제 뭐 일종의 굿캅, 그 이제 다음에 그 트럼프는 배드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역할 분담을 할 것 같은데 뭐 오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하는데 1기 때 트럼프가 뭔가 증시가 올라가면 굉장히 세게 시장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트럼프의 어떤 악담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별다루 어차피 제 저러고 물러설 거니까 이렇게 볼 건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이 시점에서 과연 역할을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조방원 다음에 어떤 주도권을 갖는 업종이 등장할 텐데 소외주가 될 거냐 아니면 지금 같은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할 거냐,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근데 7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티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로이터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목은 아니고 이제 뻔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하반기 투자자들의 6가지 질문에서 관세는 실제로 부과될까? 연준은 금리 언제 내릴까? 이제 빅테크가 다시 시장을 주도할까? 미국의 증시 밸류 부담이 있는데 이거 괜찮을 거냐? 다음에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추격하는 입장인데 그럼 다른 나라가 더 매력적일까?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불거질까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있어요. 관세 실제 부과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좀 최대 엄청난 폭탄 수준으로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연준은 9월부터는 내리지 않을까? 이제 7월에도 지표만 괜찮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빅테크가 다시 주도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미국과 우리나라 쪽에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장이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좀 만만치 않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같이 터무니없이 미국 쪽으로만 막 쏠려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증시에 어느 업종의 힘이 실릴 거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